만약 내 통장과 도장을 들고 은행에 갔는데 돈을 못 찾는 날이 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순간 귀를 의심하게 되실 겁니다. 평생을 일하며 모은 내 돈인데 통장을 내밀었을 뿐인데 왜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지금 은행이라는 공간이 우리가 알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바로 시니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전 은행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창구가 있었고 직원이 있었고 얼굴을 보며 말을 건넬 수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치면 숫자 하나하나에 지난 세월의 기억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은행에 가보신 분들은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창구는 줄어들고 직원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커다란 기계들입니다. 처음에는 편하다고 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했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계 앞에서 우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글씨는 잘 안 보이고 화면은 복잡하고 어디를 눌러야 할지 헷갈립니다. 뒤를 돌아보면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 괜히 더 서두르게 됩니다. 그러다 실수라도 할까봐 손에 땀이 납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늙어서 시대에 뒤처진 건가?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금융 자료와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은행이 한 사람을 직접 응대할 때 드는 비용은 기계나 비대면으로 처리할 때보다 몇 배나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고객, 설명이 필요한 고객은 비용이 많이 드는 고객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객의 상당수가 바로 시니어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조용히 지점을 줄이고 종이 통장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요즘 말하는 디지털 전환의 진짜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빠르고 너무 일방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말과 변화에 밀려나도 된다는 말은 같은 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는 모두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특히 평생 사회를 떠받쳐 온 세대라면 더 많은 배려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 통장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장을 새로 만들려면 여러 설명을 들어야 하고 어떤 곳에서는 아예 권하지도 않습니다. 통장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불편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돈의 흐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손으로 잡을 수 있던 증거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상속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통장 기록이 없어 가족이 자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방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생체 인증입니다. 지문이나 얼굴로 본인을 확인하는 방식은 젊은 세대에게는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일을 하며 손을 써온 시니어의 지문은 닳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반복해서 실패 메시지를 띄울 때 그 경험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마음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내 돈을 찾으려다 오히려 내가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하나로 모이면 결국 이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조건 젊은 사람들처럼 따라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모두를 다 배우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알고 꼭 필요한 것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그 지점을 함께 찾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은행 문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기계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왜 이런 변화가 멈추지 않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를 더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내 돈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스스로 알고 움직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의 원인을 기술 발전이나 세대 차이에서 찾으려 하지만 실제로 핵심에 있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은행과 금융기관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은행은 오랫동안 공공적인 공간처럼 인식되어 왔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윤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효율과 비용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은행의 경쟁력이 지점의 수와 직원의 숙련도에 있었다면 지금은 전혀 다른 기준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래를 사람 개입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얼마나 적은 인력으로 같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핵심 지표가 되었습니다. 연구 자료를 보면 고객 한 명을 창구에서 직접 응대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비대면 거래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건비뿐 아니라 교육, 관리, 대기시간, 공간 유지 비용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디지털 시스템은 한번 구축되면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차이가 누적되면서 은행의 전략은 자연스럽게 사람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점 축소, 직원 감축, 종이 통장 축소는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던 셈입니다. 문제는 이 선택이 모든 고객을 동일한 기준으로 가정하고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미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를 기준으로 시스템이 설계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니어의 사용 환경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니어가 뒤처져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설계 단계에서 배제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여러 기관의 정책 방향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 디지털 전환은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설정되었고 속도 조절이나 세대별 보안 장치는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그 결과 금융 환경은 점점 빠르고 단순한 사용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시니어가 겪는 불편은 개인의 적응 문제로 해석되기 쉽지만 연구자 관점에서는 명확한 구조적 불균형입니다. 시스템이 특정 연령, 특정 사용 능력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통장이 사라지고 창구가 줄고 기계가 늘어나는 현상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금융 접근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 이상 은행이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변화를 멈출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구조 안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대응할 것이냐입니다. 이 지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여러분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이해력이 떨어져서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시스템이 바뀌었고 그 변화가 시니어를 중심에 두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모든 것을 배우려 애쓸 필요도 없고 완벽하게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뒤 나에게 꼭 필요한 부분만 골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라면 어디에서 먼저 문제가 생길지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금부터는 그 예상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다가오는 위험은 종이 통장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자산 통제력의 약화입니다. 예전에는 통장 하나만 있으면 내 돈이 어디에 있고 언제 들어오고 나갔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날 다녀와서 통장 정리 한번 하고 나면 마음이 놓였고 다음 달 만기나 이자 날짜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사라지면 이 모든 과정이 화면 속 숫자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화면을 매일 들여다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주변 어르신들을 보면 통장을 없앤 뒤 예금 만기 날짜를 놓치거나 자동으로 낮은 이율로 넘어간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일부러 알려주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시스템 자체가 고객이 스스로 확인하지 않으면 지나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손해는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쌓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생체 인증 과정에서 겪게 되는 좌절입니다. 지문이나 얼굴 인식은 편리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농사일이나 현장 일을 하며 손을 써온 분들의 지문은 닳아 있거나 희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는 이 사정을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인식이 안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몇 번을 다시 시도해도 실패 메시지가 뜨면 그냥 그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돈을 찾으러 왔는데 기계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은 생각보다 큰 상처를 남깁니다. 더구나 뒤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으면 마음은 더 급해지고 결국 아무것도 못한 채 돌아서게 됩니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 은행 자체를 피하게 되고 그 결과 금융생활 전반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심각한 문제는 동네 은행이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은행 하나쯤은 꼭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느 날 갑자기 셔터가 내려가고 다른 지역으로 통합되었다는 안내문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용자가 적은 지점을 유지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니어에게 전가된다는 점입니다. 공과금 하나를 내거나 통장 관련 문의 하나를 하려면 버스를 타고 한참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다리나 허리가 불편한 분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일상의 장벽이 됩니다. 은행과 멀어지는 것은 곧 내 자산과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순간에 바로 접근하지 못하면 판단이 늦어지고 그 틈을 노리는 사기나 실수의 위험도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은 비상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이 가진 불안정성입니다. 정전이나 통신 장애 같은 일이 발생하면 스마트폰 화면 속 숫자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런 상황이 닥치면 종이 기록 하나 없는 상태가 얼마나 불안한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원 입원 상황에서 가족이 자산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디지털화는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모든 정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게 만듭니다. 이 네 가지 위험은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아주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나는 아직 괜찮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긴 뒤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지나오신 셈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위험들을 줄이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걱정을 실제 행동으로 바꾸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위험들은 알고만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지 않아도 되고 새로운 기술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만 준비해 두신다면 앞으로 바뀌는 금융 환경 속에서도 내 돈을 지키는 데에는 충분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지문 말고 다른 생체 인증 수단을 미리 등록해 두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계가 지문을 인식하지 못해서 좌절을 겪습니다. 이건 손이 문제라서가 아니라 지문이라는 방식이 시니어에게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은행에서는 손바닥 안쪽의 혈관이나 정맥을 이용한 인증 방식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나이가 들어도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식률이 높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셔서 나중에 기계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다른 생체 인증도 등록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한 가지만 해 두셔도 기계 앞에서 되돌아서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 앱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눈으로 보며 사용하는 금융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앱은 어렵고 무섭다고 느끼십니다. 잘못 누르면 돈이 날아갈 것 같고 화면도 작아 불안합니다. 꼭 앱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중에는 화면에 버튼이 크게 뜨는 방식도 있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면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입니다.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가족에게 도움을 받아 이런 방식을 설정해 두시면 앱을 배우지 않아도 기본적인 금융 거래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시니어 친화 지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입니다. 모든 은행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일부 지점은 어르신을 위한 창구를 따로 운영하거나 설명을 천천히 해주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점을 미리 알아두고 위치를 기억해 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평소 거래하는 은행에 전화해서 어르신을 위한 창구나 상담이 가능한 지점이 어디인지 물어보시고 그 위치를 수첩에 적어 두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는 비교적 큰 금액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요즘 은행은 지점마다 보유한 현금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가서 큰 돈을 찾으려고 하면 절차 때문에 되돌아오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보이스 피싱 예방을 이유로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진 경우도 많습니다. 미리 전화 한 통만 하셔서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헛걸음과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족과 최소한의 금융 정보를 공유해 두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꺼리시는 분들도 많지만 꼭 필요합니다. 비밀번호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어떤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지, 주요 계좌가 어디에 있는지만이라도 믿을 수 있는 가족 한 사람에게 알려두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원 입원 같은 상황에서 이 정보 하나만 있어도 큰 차이가 납니다. 내 돈이 방치되거나 필요한 순간에 쓰지 못하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만 해 두셔도 앞으로의 변화 앞에서 훨씬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이 변화를 미리 받아들인 분들 중에는 오히려 생활이 더 편해졌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잘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익히고 그대로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시간에는 걱정보다는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나서 삶이 오히려 편해졌다고 말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분들은 우리와 똑같이 나이를 먹었고 처음에는 두려움도 컸던 분들입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순을 훌쩍 넘긴 박 어르신은 예전에는 은행에 가는 날이면 하루 일정을 다 비워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줄 서는 시간, 설명 듣는 시간, 집에 돌아오는 길까지 생각하면 은행 한번 다녀오는 것이 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미리 필요한 것만 준비하고 눈으로 보며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래를 바꾸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집에서 전화 한 통으로 웬만한 일은 해결하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은행에 가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 어르신은 처음에는 기계를 무서워해서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실패할까봐, 뒤에서 눈치 받을까봐 늘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의 도움을 받아 최소한의 설정만 해두고 나니 예전처럼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안 되면 다시 물어보면 된다는 마음으로 바꾸자. 오히려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으로 하신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두려움이었고 그 두려움이 포기로 이어질 때 가장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디지털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처럼 빠르게 화면을 넘기고 복잡한 기능을 다 아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필요한 만큼만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돈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찾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을 요구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많은 분들보다 한 발 앞서 계십니다. 변화가 무섭다고 느끼는 대신 적어도 알고는 가겠다는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 당장 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일 한 가지, 그 다음 날 또 한 가지, 그렇게 천천히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무엇 하나만이라도 해보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마음에 남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나는 오늘부터 이것 하나는 해보겠다고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짐을 마음속에만 두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분들의 이야기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변화 속에서 신이여 여러분이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하고 정리하고 쉽게 풀어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은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당장 모든 걱정이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지금도 잘해내고 계십니다. 변화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알고 대비하려는 그 태도 자체가 이미 큰 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더 이상 기계 앞에서 작아지지 않고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